축산, 검협전. 34화 자은사의 음란마귀. 소령 후 유종잠은 절에서 간음하고 여곤윤 서곡주는 밀실에 감금되네. 문제의 발단은 용비와 유종잠이었다. 이들은 용비의 실력을 믿고 분수 없이 날뛰며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생마였기에 소령과 유연랑을 비롯해 자은사 밀실에 갇힌 미녀들을 본 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온종일 소령과 유연랑을 품고 아침 저녁으로 음란한 짓을 해댔다. 일부는 이들이 소령과 유연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불만이었으나 용비의 구자모 음홍검이 워낙 대단해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마침 절 안에 숨겨둔 미녀가 여럿이라 이런 일로 단합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 아쉬움을 삼켰다. 일이 벌어진 그날 서국주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붉은 숲에서 조용히 내공을 연마하고 오후에 성안을 구경했다. 자은사에 돌아가려고 성문을 지나는데 느닷없이 땅땅 소리와 함께 보검이 검집 밖으로 살짝 삐져나와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의 검은 아직 스스로 움직이는 수준까지 연성하지는 못했으나 주나라와 진나라를 거쳐온 보검이었다. 검술을 완성하기 전부터 호신용으로 늘 몸에 지녔었다. 언제부터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조짐을 보여 미리 대비하였는데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 형산에 약초를 캐러 갔던 날은 검술을 완성한 후이고 조금 번거롭기도 해서 가져가지 않았다가 황종의 암계에 당했던 것이다. 그 후로 한시도 잊지 않고 꼭 몸에 지녔다. 서국주는 보검이 신묘한 조짐을 보이자 자은사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발길을 재촉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자은사에 도착해 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라 법원과 잠시 담소를 나눈 후 객방으로 갔다. 객방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고 웬 화상이 고개를 내밀더니 좌우를 살핀 후 살금살금 걸어 나왔다. 단단히 노한 서국주가 단숨에 날아가 화상의 혈도를 찍고 호통을 쳤다. 이런 겁대가리 없는 중놈. 감히 내 방에 침입해? 서국주가 당장 목을 치려 하자 다행히 입을 움직일 수 있었던 화상이 다급하게 사정했다. 아닙니다. 오해를 거두세요. 중요한 일을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방에 들어가 보면 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지객승 요일이었다. 평소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데다 허튼 짓을 할 배짱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에 도망칠 염려는 없겠다 싶어 일단 혈도를 풀어주고 다그쳐 물었다. 무슨 일인지 어서 고하시오.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당장 목숨을 거둘 것이오. 제발 목소리를 낮추세요. 일단 방에 들어가 보면 안다니까요. 서국주가 요일을 끌고 들어가 부싯돌을 꺼내 불을 밝혔다. 탁자의 왼쪽 지가 놓여 있었다. 용비와 유종잠이 도사님을 해할 흉계를 꾸몄으니 오늘 밤 조심하십시오. 요일은 직접 쓴 쪽지를 두고 가려던 것이었다. 용비와 유종잠이 아무리 간덩이가 부었다지만 감히 나를 범하려 한다고? 말도 안 돼. 도저히 믿기지 않아 똑바로 설명하라며 다시 윽박질렀다. 요일은 지통의 제자이나 사람됨이 크게 달라 검술 수련에 전념할 뿐 음란한 짓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한데 요즘 자은사가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라 몹시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 아무래도 조만간 큰 화가 닥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오늘 용비의 거처를 지나다 우연히 용비와 유종잠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서국주의 미모에 눈이 먼 두 사람이 미양으로 정신을 잃게 해서 겁탈하자고 흉계를 꾸미는 중이었다. 요일은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국주는 여자이지만 검술이 뛰어나고 올곧은 사람이지. 자은사는 조만간 운명을 다할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서국주가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이 일을 알리면 훗날 무당파와 연이 닿을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용비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큰일이니 쪽지를 써서 몰래 서곡주 방에 두고 나올 생각이었다. 물론 서곡주에게 들켜 혈도가 찍힌 채 추궁당하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국 요일은 용비와 유종잠의 흉기를 자세히 털어놓고 정파에 입문하고 싶다는 뜻을 솔직히 밝히며 도움을 청했다. 서곡주는 분한 마음에 한동안 이를 갈다가 요일의 말이 사실로 증명되면 무당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요일이 크게 기뻐하며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서곡주는 이런 사악한 무리와 함께 있다간 절대 좋은 꼴을 보지 못하겠구나 싶었다. 이만 손을 떼고 돌아갈까 했지만 이틀 후면 보름이 아닌가? 여태 참았는데 이틀을 못 견딜까? 고민 끝에 기왕 참았으니 보름을 채우기로 하였다. 다만 요일에게 들은 말이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무는 와중에 문득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이런. 바로 위기를 감지하고 몸을 날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온몸이 노곤해져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디선가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누군가 자신을 둘러엎고 뛰어가는가 싶더니 잠시 후 푹신한 침상에 내려놓았다. 암계에서 벗어나려고 몇 번이나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다. 서곡주는 몹시 수치스럽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언니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허비랑의 부탁으로 법원과 지통을 도우러 왔건만 그 두 사람은 왜 제멋대로 날뛰는 용비 일당을 내버려 두는 것일까? 꼼짝 못하고 잡혀온 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다행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쩌면 법원이 이 사실을 알고 놈들을 막으려고 달려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 일말의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결국 화를 피할 수 없다면 오행진기를 운용해 스스로 병해해서라도 치욕을 면할 생각이었다. 만약 하늘이 도와 화를 당하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난다면 반드시 철저히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서곡주는 동정으로 입문해 정통 무당파 검수를 전수받은 무당파 적통 제자이다. 한순간 방심하여 용비의 암계에 당하긴 했으나 정신은 잃지 않았다. 천천히 내공을 운용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려 했으나 온몸이 축 늘어진 상태라 쉽지 않았다. 반시즌 동안 수차례 운기조식을 반복한 끝에 겨우 사악한 기운을 몰아낸 후 원기 회복을 위해 다시 정신을 집중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다. 용천열에서부터 단전까지 오행진기를 끌어올렸다. 과도한 내공 운용으로 몸이 상할 수도 있으나 눈을 질끈 감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짰다. 72개 혈도에 진기를 불어넣는 순간 온몸에 퍼진 독이 말끔히 씻겨나갔다. 하지만 기력을 너무 소모한 탓에 원기가 크게 상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상을 내려오는데 눈앞이 어지러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일단 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으니 잠시 앉아서 쉬기로 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려 했으나 칠흑처럼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침상에 아주 푹신하고 부드러운 이불이 깔린 것으로 보아 음란한 짓을 하려고 만들어둔 밀실인 듯했다. 잠시 후 다시 몸을 일으켰다.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검광을 쏘며 도망갈 문을 찾았다. 이럴 수가. 문이 없어. 이 밀실은 사면이 거대한 바위벽이었다. 벽 틈새에 구리물을 부어 단단히 틀어막은 후 벽면을 비단으로 둘러놓았다. 아무리 살펴도 출입문 장치를 찾을 수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는데 벽 뒤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리더니 저절로 벽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용비와 유종잠이 왔구나 싶어 마음을 다잡은 후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겼다. 이판사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작정이었다. 쿠르릉 소리와 함께 벽 아래쪽에 작은 문이 나타나고 화상 하나가 들어왔다. 서곡주가 검광으로 기선제압을 하려는 찰나 화상이 재빨리 정체를 밝혔다. 석도사, 접니다. 어서 나가시지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